안녕하세요. 양병무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정했을 때가 18세 애송이었습니다. 자, 이런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44년에 당시 그리스에게 어떤 그 전투로 파견돼 있다가 카이사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44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원전 30년까지 14년 동안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0년에 1인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원전 30년부터 BC 30년부터 그리고 AD 서기 14년에 죽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활동하는 이 시기 한번 보시면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뭐가 있습니까? 사실 BC와 AD가 갈라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당시에 예수 탄생이 있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사르는 급진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5년 동안에 개혁을 하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1인자에 위치해 있는 게 45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14년 동안 권력 투쟁을 해서 1인자가 됐습니다. 자, 18세 시작해서 14년 동안, 소위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귀국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정가의 애송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무시했고, 당시에 1인자는 안토니우스였습니다. 37세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안토니우스를 상대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차 3두 정치는 카이사르가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옥타비아누스도 이 2차 3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항상 3두 정치를 하는 사람은 힘이 약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1인자이기 때문에 이 안토니우스를 견작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레피두스와 함께 3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카이사르 암살 이유를 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이 동방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 1인자가 됐습니다. 자, 14년 동안 이렇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애송에 시작해가지고 1인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카이사르와 비교해보면은 옥타비아누스는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었고, 또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 비해서 설득력, 카이사르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목표 관리, MBO라고 하는데,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관리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공화정으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카이사르가 왜 암살당했습니까? 종신 독재관이 돼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로원에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1인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공화정으로 복귀를 하겠다. 왕이 될 생각이 없다 해가지고 원로원과 소통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이 원수정, 그러니까 이제 제정 시대를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원수정은 이렇게 절대 왕권이 아니라
나는 제1시민이다. 그러니까 프린캡스라는 게 나는 시민 중에서 제1등의 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우투스는 공화정의 연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우투스 생각은 원론을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아우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권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지만 권력에서는 내 동료 집정관들을 능가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권위는 최고로 높았지만은 권력은 동료 집정관.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는 게 원수정은 뭐냐? 이제 이 집정관은 소위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집정을 뽑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는 동료 집정관들의 권력을 능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소통을 중시하고 원론을 중시했습니다. 또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관료제를 도입해서 자 이렇게 이 로마 공화정 시대에 영토가 좁을 때는 직접 선거를 해서 매년 집정관을 뽑는 게 가능했지만은 이제 제국이 된 거죠. 이 엄청난 제국에서 이걸 직접 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관료 체제를 도입해서 인재로 활용했습니다. 자, 원로원 의원들을 중책을 다 맡게 하고 그리고 기사 계급은 소위 경제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많은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노예 해방 노예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력의 인재를 원로원, 기사계급, 심지어 노예까지도 활용함으로써 이제 이게 관료제, 행정도입을 해서 당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해방 노예는 비서, 격리 이런 직들을 다 전문직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개혁을 하게 됐고 또 국세청을 창설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제를 아는 정치인.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계속해서 공화정 시대 내려오는 게 이 소위 이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서도 뭐 성공할 수 있지만은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치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안보와 그리고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의 경제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경제를 아는 정치인, 굉장히 경제,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무관 제도를 황제 재무관 해가지고 총독은 1년마다 바뀌지만은 이제 이 재무관은 5년 또는 10년 동안 하면서 아주 전문직으로 상장해가지고 세금을 징수, 걷고 배분한 역할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이고 또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약하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 카이사르는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고 워낙 전쟁도 잘하고 이랬지만은 아우구스투스는 본인의 약점을 잘 알고 강점을 살리는 그래서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 군사는 아그리파 해서 항상 군사 문제는 아그리파를 앞세워서 지휘를 했고 그리고 외교 이런 문화 이런 쪽은 마이케나스 이제 불어로 메세나에서 우리가 지금 메세나 운동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유럽 서양 전통에 와가지고 메디치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문화 예술인들 뭐 스포츠 이렇게 다 지원하고 이런 게 메세나 운동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와 같이 이제 정말 이렇게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서 소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하면서 앞으로 황제들이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이런 이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딸과 손녀들이 이때 생긴 법이 간통죄가 생깁니다. 간통 및 혼외 정사에 관한 법이 이때 생기는데 자기 딸과 손녀들이 이거를 위반했을 때 정말 이렇게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영묘, 즉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럴 정도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 소위 원수정, 나는 항상 제1시민 프린캡스다 하고 이렇게 원로원, 기사계급, 소통을 중시해가면서 로마의 토석을 깔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는 제정시대, 원수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